오늘은 네 번째 시간 약수와 배수에 대해 공부해 봅시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학하는 다조쌤 박흥채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네 번째 시간이에요. 네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이제 고등학교 내용보다는 중학교 내용이 더 가까운 것 같은데, 선생님이 이제 애들을 쭉 이렇게 강의하다 보면 요 얘기를 상당히 놓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고3까지 이어지는 얘기인데, 이게 수능에도 많이 나오거든. 근데 요 얘기들을 많이 놓친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오늘 약수, 배수를 한번 정리 한번 하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뭐 크게 어떤 의미를 크게 문제를 푼다거나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기초적인 얘기들인데 한번 정리 한번 하시면서 여러분 까먹었던 거 아니면 배웠던 거 정리 한번 하는 시간으로 할게요. 첫 번째, 선생님이 여기다가 쭉 기본 내용 용어 정리 좀 해놨어요. 첫 번째 보시면 소수. 알고 계시죠? 프라임 넘버라고 하는 이 소수는 정의는 이래요. 수학적 약속이 1과 자신만, 그러니까 자기 자신으로만 이루어졌는데 나누어 떨어지는 수인데 1보다 큰 수. 뭔 말이냐면 약수가 쉽게 이런 건 약수라고 하잖아요. 약수 밑에 있지만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밖에 없는 수들입니다. 대신에 1보다는 커야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2는 빠져야 되니까 3, 5, 7, 11, 13, 17, 19, 23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숫자들은 7 같은 거 예를 들면 7은 나누어 떨어지는 수가 1 또는 7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1, 자기 자신. 7, 잘못됐네. 1, 그 다음에 7, 자기 자신밖에 나누어 떨어지지 않아요. 이런 걸 소수라고 한다고요. 기본 알고 계시죠? 소수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난해도 하고 쉽지 않은 얘기라서 요 깊은 얘기들은 이제 대학교 가셔서 여러분 좀 더 깊이 공부할 거고, 고등학교에서는 소수가 뭔지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우선은 자, 두 번째 약수, 디바이저라고 하는 어떤 정수를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0이 아닌 정수라고 선생님이 정의를 써놨어요. 그러니까 어떤 정수를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누어 떨어지는 수들인 거지.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들. 뭐 예를 들면 12가 있다고 해볼까? 12. 이 12는 나누어 떨어지는 거가 1로 나누어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2로도 나누어 떨어지죠. 3도 떨어지지. 4도 떨어지지. 5는 안 돼요. 5는 나누시면 나눠지지가 않아요. 그 다음 6. 그 다음에 뭐 있어요? 8 안 되죠? 8은 나눠 떨어질 수가 없지. 그래서 12. 이렇게 12의 약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정도가 있어요. 이런 걸 약수라고 합니다. 약수. 그 다음 배수, 멀티플이라고 하는 배수. 어떤 정수가 있어요. 정수를 곱해서 만들어지는 수가 수학적인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3의 배수라고 한다면 3에다가 정수를 곱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신경을 쓸 게 3 곱하기 1을 하면 3 나오겠죠? 3 곱하기 2를 주면 6 나올 거고, 3 곱하기 3을 주면 이렇게 9가 나와서 3, 6, 9 이런 수들이 3의 배수인데, 우리가 중학교 때는 일반적인 숫자배를 자연수 내에서만 많이 합니다. 근데 고등학교 때 오시면 그 형태를 음의 정수, 다시 말하면 정수 전체로 확장을 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엄밀히 얘기하면 3 곱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도 3의 배수이십니다. 또는 이걸 많이 놓치던데 3 곱하기 0이 0이잖아요. 0도 정수거든. 그러니까 3에다가 0을 곱하면 0이 나오잖아요. 이 0도 3의 배수십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지만 이제 문제 풀 때 보면 이 얘기를 거의 삭제를 하기 위해서 양의 정수라든지 자연수라든지 이런 표현들을 좀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 전체적인 의미를 알되 거의 문제를 푸실 때는 그게 음의 정수인지 아니면 양수인지 뭐 이런 표현이 있는지 꼭 확인 한번 하시면서 문제를 접근하시기를. 그 다음에 이제 이 서로수란 단어를 학생들이 자주 까먹던데, 뭐 영어로 가면 렐러버리 프라임이라고 하는데, 이 서로수는 숫자 두 개 사이의 관계입니다. 어떤 관계냐? 여기 보시면 1 위에 공약수, 공약수란 말 있죠? 이 표현이 이런 거야. 공통적인 약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 두 개가 있는데 또 세 개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숫자들의 약수들이 쭉 있을 거고,
이쪽 숫자에 약수들이 쭉 있을 텐데 이 약수들과 약수 겹치는 약수들을 공약수라고 합니다. 쉽게 공통적인 약수세요. 이 공약수를 1 이외에는 같지 않는 두 수 이상의 관계가 서로 소수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4하고 6은 서로 소가 아닙니다. 4하고 6은 얘 약수와 얘 약수가 달라요. 그러니까 얘 약수를 구해보시면 1, 2, 4 이렇게 돼 있을 거고 얘 약수를 구해보시면 1, 2, 3, 6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1은 공약수예요. 근데 2가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1 말고 공약수가 또 있으면 이 수, 두 수의 관계는 서로 수가 아닙니다. 이런 거 말고 뭐 3하고 5라든지 그러니까 3은 1과 3밖에 약수가 없고요. 5는 1과 5밖에 약수가 없어서 공약수가 1밖에 안 겹쳐요. 이런 두 수의 관계를 우리는 서로소라고 부른다고요. 용어 정리는 기본을 아셔야 문제를 풀지. 이런 용어들이 문제에 등장할 텐데 최소 이제 기본적인 어떤 그 용어 정리 좀 한 거예요, 선생님이랑. 까먹지 마시고 기본 용어를 알아야 우리가 그 다음 패턴이 이어지니까 꼭 놓치지 말고 정리 한번 하시기를 바라고, 이어서 선생님 이제 그 뒷얘기를 하나 할 텐데 약수, 양의 약수라고 선생님 써놨죠. 개수를 구하는 방법과 총합을 구하는 방법이 시험에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렇다고 이게 어떤 뭐 공식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니거든요. 흐름을 잡으시면 돼요. 흐름을 애우려고 하지 마시고 선생님 설명을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해드릴 테니까 이 과정을 좀 보세요. 72가 있어요. 이 70이라는 숫자에 양의 약수는 몇 개 있고 총합 구하는 과정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다른 형태들도 다 이 방식대로 하시면 됩니다. 어떤 공식이 아니에요. 71을 소인수 분해를 합니다. 소인수 분해라고 하는 건 소수로 분해를 하는 거야. 소인수 분해 말이 아까 얘기했던 거 소수 있잖아요. 2, 3, 5, 7 이런 것들. 72는 8 곱하기 9가 되니까 8은 2가 3개 있고 3은 2가 2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선생님이 이제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72는 2가 3개, 3이 2개로 이루어진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72 안에는 2가 3개 들어있고요. 3이 2개 들어있어요. 물론 그 과정이 곱셈 진행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걸 소인수분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교 때 소인수분해라고 하는 거 배우면서 너무 이런 거에 맞들여 계신 것 같아요. 이렇게 해봤죠 많이. 그래서 쭉 하니까 이렇게 해보니까 야 72는 여기 2가 3개 있고 3이 2개 있네. 이렇게 하는 방식에 너무 익숙해 있는 것 같아.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학교 처음 배울 때 소수 분해라고 하는 걸 좀 빨리 할 수 있는 방법론인 거지 무조건 이렇게 하세요 이런 게 아니라고요. 아니 고등학생쯤 됐으니까 뭘 이렇게 해요. 빨리 이렇게 하지. 내 말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너무 이런 거에 맞들일 필요가 없는 거야. 이 자체를 소인수분해라고 생각하시면 너무 많아요. 그게 아닌데.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해봅시다. 다시 한번 72란 숫자는 2가 3개, 3이 2개 들어있는 숫자라고요. 근데 약수라고 하는 건 자, 2가 3개가 있어요. 이렇게 지금 3이 2개 들어있고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수가 72라고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약수라고 하는 거는 나누어지는 수다 보니까 이 중에서 일부분을 가져가시면 약수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2를 2개 가져와 그리고 3을 1개 가져와. 여기 3이겠네. 3을 1개 가져와요. 그러면 4, 3, 12가 되잖아. 얘는 분명히 72의 약수가 되십니다. 이게 약수예요. 약수라는 과정 자체가. 그래서 이 얘기를 좀 확장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나는 2가 3개 있고 3이 2개 있는데 이 중에서 일부분을 골라와서 곱하시면 약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약수라고 하는 과정에 1도 반드시 있잖아요. 1은 2도 안 가져가고 3도 안 가져가시면 1이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가져가면. 그 1도 항상 약수가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야, 이 72라는 숫자에 약수의 개수 한번 구해봐 라고 하면 어떻게 문제를 푸시냐면 2를 가져가는 방법은 총 4가지입니다. 안 가져간다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2가 3개니까 2를 안 가져간다 1가지, 하나 가져갈 거다, 2개 가져갈 거다, 3개 가져갈 거다 해서 2를 가져가는 방법이 총 4가지가 되세요. 그러니까 얘보다
2를 가지고 있는 개수보다 한 개가 더 많아집니다. 뭐 때문에? 안 가져간다 때문에. 안 가져가면 1이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2를 가져가는 방법이 4가지가 되시는 거고 3은 2개 있다 보니까 야, 3 좀 골라가 봐 라고 하면 3을 골라가는 방법이 총 3가지가 되세요. 안 가져간다, 하나 가져간다, 2개 가져간다.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 실제 3이 갖고 있는 개수보다 한 개 많아집니다. 그래서 얘가 3가지가 되세요. 그래서 이게 12가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개수는 12개, 뭐 가지든지 개든지. 이렇게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약수의 개수 구하는 방법이세요. 애울 게 아니잖아요. 단순하게 이해만 좀 하시면 굳이 애우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얘기거든요. 이해했죠? 뭔 말인지? 자, 그렇다면 이번엔 두 번째, 총합을 구해보래요. 약수를 다 더해보래요. 그러니까 여기 70이라는 숫자에 보시면 약수가 1도 있고 2도 있고 뭐 3도 있고 4도 있고 그 다음에 6도 있을 거고 그 다음 8도 있고 이걸 쭉 하다 보면 맨 마지막 72까지 나오는데 야, 이거 다 더해봐. 이게 문제인가 봐. 아니, 물론 할 일 없고 시간 없으면, 시간 많으면 다 더하시면 되겠지만 이러자고 수학하는 건 아니거든. 수학은 좀 더 빨리 할 수 있게 방법을 찾아내는 게 수학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요 과정을 한번 살짝 보시면 이것도 어렵지 않아요. 금방 배웠던 논리를 그대로 확장을 선생님이 할 거예요. 그럼 총합 어떻게 구하느냐? 가로를 칩니다. 자, 2가 있잖아요. 2의 제로승. 자, 참고로 모든 수의 제로승은 1입니다. 모든 수의 제로승은 1이세요. 단 A는 0 되시면 안 돼요. 수학에서 0의 영승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수학자들께, 그러니까 수학이라고 하는 건 수학하는 사람들끼리 룰을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그 룰에 충실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수의 영승은 1이라고 하자라고 약속을 한 거야. 누가? 수학하는 사람들끼리. 그런데 0의 영승은 수학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해놨어요. 약속을 안 해놨다고. 그러니까 0의 영승은 생기지 않기 때문에 A는 0이 아니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이 포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아, 모든 수의 영승은 1이구나 라고 느끼시면 되는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자, 아까 2가 3개 있다 보니까 2를 가져가는 방법이 4가지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2를 안 가져갈 때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를 하실 때는. 수학은 생각은 다 말로 하는 거야. 어떤 뭐 전문용어를 쓰거나 숫자로 쓰고 이런 게 아니고 쓸 때만. 다시 더하기 쓰세요. 2의 1승. 2를 1개 가져갈 때 더하기 2의 제곱. 2를 2개 가져갈 때 더하기 2의 3제곱. 2를 3개 갈 때까지 존재하거든. 아까 얘기했잖아요. 2를 가져가는 방법. 3은 2개 있으니까 3은 안 가져갈 때 더하기 3은 1개 가져갈 때 3을 2개 가져갈 때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걸 곱하시면 답이세요. 이게 왜 답이냐? 실제 이게 답이십니다. 이게 왜 답이냐면 자 보세요. 얘가 1이라고 그랬잖아요. 얘랑 얘랑 전개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럼 1 나와요. 약수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얘 1이에요. 이렇게 곱하시면 3 나옵니다. 약수예요. 얘를 이렇게 곱하시면 9가 나오세요. 자, 얘는 이렇게 곱하시면 2가 나오겠죠? 얘를 이렇게 곱하시면 6 나올 거고 얘를 이렇게 곱하면 얘가 18 나오겠지. 이렇듯 전개를 할 때마다 약수가 생기십니다. 근데 그 중간이 다 덧셈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아마 전개를 했다고 생각을 하면 1 더하기 3 더하기 9 더하기 2 더하기 6 더하기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다가 맨 마지막에 이렇게 곱하시면 72가 나올 거라고요. 이게 우리가 원하는 답 아니에요. 약수의 총합. 그래서 이걸 전개하면 전부 다 총합이 나오세요. 그러니까 이 식 자체가 총합 구하는 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용해 먹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계산하실 때는 이거 정말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1, 2, 4, 8 더하시면 15 나오십니다. 곱하기 1, 3, 9, 14 나오겠죠? 이렇게 곱하시면 답인 거예요. 내 말 이해하셨어요? 몇 말인지? 그래서 답은 얼마 나와요? 12, 150이고 6 곱하면 60이니까 210 나오겠네. 이해됐어요?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 거라고요. 이게 약수의 개수 구하는 방법, 총합 구하는 방법입니다.
애울 거 아니잖아요. 이해를 하시면 아무것도 아닌 거야. 원래 수학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애우려고 하지 말고 단순하게 좀 천천히 이해를 하시면서 요 예제를 갖고 선생님이 설명을 한 이유는 남은 과정이 똑같아요. 다른 숫자들도. 어떻게 만드는 상황이 똑같은 거니까 그 과정을 잘 보시면서 그 다음 얘기로 이제 요거는 이제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오는 얘기라서 약수의 개수 구하는 방법, 총합 구하는 방법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수능부는 그날까지 끌고 가셔야 됩니다. 가셔야 되는 거고 선생님 그 다음 얘기는 이제 배수 얘기 좀 해보려고 그래요. 선생님 이제 고등학생 수업을 좀 하다 보면 생각보다 이걸 놓친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렇다고 뭐 시험에 아주 뭐 유용하게 뭐 그런 건 아닌데 그냥 전체적으로 나왔으니까 정리 한번 해드리려고. 여기 보시면 배수를 판별하는 방법이라고 써있는데 아니 배수냐 아니냐 물어봤어요. 가장 좋은 방법 나눠보는 겁니다. 정말 나눠봤어. 나눠봤더니 나눠 떨어져. 그럼 배수인 거지. 안 나눠 떨어지면 배수가 아닌 거고. 이게 기본일 텐데 실제 나눠보면 복잡하거든. 야 그러면 제가 배수인지 아닌지 좀 빨리 아는 방법 없어? 라고 해서 만들어진 방법이 판정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애울 건 아니고 상황을 좀 보시자고요. 어떤 상황인지. 선생님이 예제를 몇 개 써놨어요. 2685는 3의 배수냐. 사실은 나눠보면 되죠 원래는. 나눠보면 되는데 그러지 말자. 한번 다른 생각을 해보자. 지금 얘가 목적인 거야. 2685가 3의 배수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확인하면 가장 쉽냐면 2하고 6하고 8하고 5를 싹 더하시면 돼요. 각 자리를 다. 더하시면 얘가 8되고 16이게 21 나와요. 요 숫자가 3의 배수가 되시면 이 자체가 3의 배수가 되십니다. 그래서 21은 3의 배수잖아요. 아, 2685는 3의 배수세요. 이렇게 판별을 합니다. 근데 왜 하는지는 알아야지. 왜 각 자리를 다 더하면 3의 배수인 거야? 그 이유를 알아야죠, 우리가.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어렵지 않아요. 자, 보세요. 이 숫자는 2685인데, 이거는 2 곱하기 1000 더하기 6 곱하기 100 더하기 8 곱하기 10 더하기 5. 이런 느낌인 거예요. 맞는 말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식을 살짝 내가 고쳐볼게요. 2 곱하기 1000을 999 더하기 1로 찢어볼게요. 더하기 6 곱하기 100도 99 더하기 1으로 쪼개보겠습니다. 선생님이. 그리고 8 곱하기 10도 9 곱하기 1로 쪼개보고 5는 뭐 놔두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전개를 할 거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전개하다 보면 2 곱하기 999 2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선생님 한번 써볼게요. 2 곱하기 999 더하기 2 더하기 6 곱하기 99 더하기 6 더하기 8 곱하기 9 더하기 8 더하기 5 이렇게 나오는데 이 과정에서 보시면 999, 99, 9가 전부 다 3의 배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는 3의 배수인 거예요. 얘도 이 자체가 3의 배수인 거고 얘도 이 자체가 3의 배수가 돼요. 무조건. 이 숫자 때문에. 그러면 이 전체가 3의 배수이냐 아니냐 판별은 2, 6, 8, 5 이 숫자 값. 얘를 더한 값이 3의 배수이냐 아니냐로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무조건 3의 배수니 이것만 더해보시면 야 이게 더해서 3의 배수잖아. 그럼 전체가 3의 배수겠네 라는 논리를 쓰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렇게 판별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3의 배수인지 아닌지가 이렇게 뭐 고등학교 시험에서 중요한 건 아니지만 중간중간에 이런 얘기들은 알고 있어야 되는 기본적인 얘기들이거든요. 이해하시겠죠? 뭔 말인지? 그 다음 얘기 하나 해볼까요? 고등학교 좀 쉬워요. 4728은 4의 배수냐 4의 배수이냐 아니냐는 판별을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여기만 보시면 됩니다. 28. 그 앞에는 필요 없어요. 그냥 28이 4의 배수면 4의 배수입니다. 근데 28은 7, 4, 28 그러잖아요. 이거 4의 배수예요. 그렇다면 4728은 분명히 4의 배수입니다. 쉽죠? 왜 그런지는 이해를 해보자고요. 4728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근데 이 숫자는 47 곱하기 100
더하기 28 이렇게 찢어져요. 근데 이 100이 분명히 4의 배수입니다. 그러므로 이 전체 값은 무조건 4의 배수세요. 그러면 얘가 4의 배수이면 4의 배수끼리 더하면 4의 배수가 되기 때문에 야 28만 4의 배수면 전체가 4의 배수겠네 라고 판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의 배수인지 아닌지는 이 끝에 숫자 두 자리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얘기 아니죠? 대다수가 이제 알고 있는 얘기일 것 같아요. 이거는 그 다음 얘기. 선생님 이제 5의 배수는 해놓지 않았어요. 솔직히 5의 배수는 뭐 간단하니까 5의 배수는 맨 마지막 자리가 0이거나 오면 되니까 그럼 6의 배수도 크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어요. 6의 배수는 2의 배수인과 동시에 3의 배수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2의 배수란 얘기는 짝수란 얘기잖아. 그러니까 3의 배수 중에서 짝수가 6의 배수예요. 근데 아까 우리가 3의 배수를 배웠으니까 6의 배수는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고. 이거는 7의 배수 얘기인데 7의 배수 얘기는 사실은 뭐 일반 책에서 여러분 본다거나 문제를 풀 때 본 기억도 거의 없을 거예요. 없을 텐데 그냥 선생님이 그냥 하나 써놨습니다. 설명 한번 해드리려고. 자, 이 15만 4,280은 7의 배수이냐? 7의 배수이냐? 일까요? 나눠보기도 너무 커요. 너무 크다고요. 이거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7의 배수 판별은 3개씩 끊어요. 3개씩 끊어서 280에서 154를 뺍니다. 뭐 바꿔도 돼요. 바꿔도 돼요. 그냥 이대로 빼요. 3개씩 끊어서 뺍니다. 이렇게 빼는 게 사실 좋긴 해요. 거꾸로 이렇게 빼셨더니 이게 126 나오잖아요. 이 숫자가 7의 배수이면 7의 배수세요. 126은 7의 배수일까요? 7로 나누면 1 나오고 56 나오니까 8, 7에 56 그래서 야, 이 126이 7의 배수네요. 아, 그러면 이 숫자는 7의 배수입니다. 이렇게 판별을 해요.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이 대다수일 거예요. 시험지에서도 본 적도 거의 없는 얘기고 일반 중학교 같은 데는 참고서에 거의 나오는 얘기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한번 보여드린 겁니다. 단 이유 설명을 해야지. 자, 15만 4,280이라는 숫자를 어떻게 할 거냐면 왜 3개씩 끊었냐면 선생님이 154 곱하기 1000 더하기 280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됐죠? 이 수를 선생님 살짝 고쳐볼게요. 154 곱하기 1000을 1001-1 이렇게 고칩니다. 이렇게 왜 고치느냐? 1001이 7의 배수세요. 1001이 7의 배수입니다. 나눠보시면 나와요. 아마 7 곱하기 143인가 나올 거예요. 선생님 기억에 아마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얘가 7의 배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찢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얘가 이렇게 곱하면 154 곱하기 1001 되고 얘가 마이너스 붙어야 되겠죠? 154 더하기 280 이런 느낌이 됐어요. 근데 얘는 분명히 7의 배수거든요. 얘가 7의 배수니까요. 그럼 나머지 이 값이 7의 배수이시면 전체가 7의 배수가 되신다고요. 그래서 선생님 아까 3개씩 끊어서 빼봐라. 그래서 그 뺀 값이 7의 배수이면 이 값이죠, 이 값. 아까 우리 해보니까 126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7의 배수야. 그럼 7의 배수끼리 더했어. 7의 배수겠지. 라고 판별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뭐 자주 듣는 얘기도 아닐 거예요. 아마 거의 처음 보신 분이 대다수일 텐데 한 번 정도 고민해 보자고요. 응? 한번 해놓으면 괜찮으니까. 아유 뭐 많이 안다고 해서 뭐 나쁠 건 아니니까. 어려운 얘기도 아니고. 응? 재밌잖아요. 다음 9의 배수. 9의 배수의 판별은 3의 배수랑 똑같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3의 배수 한 걸 기억하신 분이면 금방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결론만 말씀드리면 4, 2, 7, 5를 싹 더해봐요. 이렇게 자릿수를 더해보면 얼마 나와요? 6, 13, 21 나오네요. 그럼 21은 맞나요? 선생님 잘못 썼나요? 18 나오네요. 잘못 썼네요. 18 나오네요. 이 18이 9의 배수이면 9의 배수입니다. 분명히 18은 9의 배수죠? 아, 4275는 9의 배수입니다. 이게 어떻게 하느냐? 아까랑 똑같아요. 4275라는 숫자는 4 곱하기 1000 더하기
2 곱하기 100 더하기 7 곱하기 10 더하기 5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4 곱하기 1000인데 얘를 999 플러스 1으로 쪼개는 거예요. 아까 3의 배수 똑같이 더하기 2 곱하기도 마찬가지 여기를 99 플러스 1으로 쪼개고요. 더하기 7 곱하기 9 플러스 1 더하기 5 이런 느낌이 되거든요. 근데 999나 99나 9나 전부 다 이게 9의 배수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4, 2, 7, 5 요 나머지 값들의 합이 9의 배수가 되시면 9의 배수가 되더라 이런 논리를 쓰는 거예요. 해보니까 9의 배수 나왔잖아요. 정말 나누는 것보다 이게 더 빨리 할 수 있다. 배수인지 아닌지 이런 게 목적이에요. 어떤 애우자 뭐 이런 얘기도 아닌 거고. 이해할 수 있죠? 선생님 마지막으로 11의 배수까지만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요것도 이제 거의 보신 분들이 없을 텐데 물론 이제 그 뒤쪽 배수도 판별 방법이 많이 있는데 뭐 거기까지 갈 건 아니고 그냥 11의 배수도 한 번 더 보여드리고 마무리하려고. 요것도 아마 거의 처음 보신 분이 대다수일 거예요. 책에서 거의 보신 분도 없을 거고. 한번 해봅시다. 3718은 11의 배수일까요? 한번 나눠볼까요, 진짜 이번엔? 그럼 얘를 11로 나눠보셔야 돼요. 자, 3, 33, 41 남겠네요. 또 3 나오겠네. 그때 33, 그때 88. 아, 8 남네요. 아, 딱 떨어지네. 아, 이거 11의 배수이네. 물론 선생님이 숫자를 좀 맞춰놓긴 했지만, 그죠? 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숫자가 너무 크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11의 배수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선생님이 결론을 좀 먼저 말씀드려 볼게요. 그때 이제 끝 8부터 갑니다. 거꾸로. 8은 쓰시고, 그 바로 앞에 건 빼세요. 그리고 그 다음 거는 더하십니다. 다시 빼요. 이렇게 거꾸로 이 방향으로 이렇게 거꾸로 가는 방향에서 자릿수를 뺐다 더했다 뺐다 더했다를 반복합니다. 반복해서 나오는 그 결과가 7, 14, 11이네요. 얘가 11의 배수이시면 전체가 11의 배수가 돼요. 재밌죠? 재미없나? 자, 아무튼 얘가 11의 배수인지 왜 11의 배수 되는지 확인 한번 해봅시다. 얘도 좀 비슷해요. 아까 9랑. 3718이잖아요. 3 곱하기 1000 더하기 7 곱하기 100 더하기 1 곱하기 10 더하기 8 이런 느낌이 되는 거잖아요. 이 숫자를 선생님이 살짝 좀 고쳐볼게요. 1000을 1001-1으로 가겠습니다. 더하기 100을 99 플러스 1으로 가요, 이번에요. 다시 더하기 1 곱하기 10을 11-1으로 가고요. 더하기 8 이런 느낌이 돼서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찢은 이유는 1001, 99, 11이 11의 배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해보시면 11의 배수 나오십니다. 그래서 3 곱하기 1001 더하기 이쪽을 먼저 쓸까 이번에 9 곱하기 99 더하기 11 이 값은 반드시 11의 배수입니다. 그 이유야 11의 배수끼리 더했으니까요. 그럼 나머지 숫자들 8, 마이너스 1, 플러스 7,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요 숫자 값, 이 결과가 11의 배수라면 11의 배수끼리 더했으니까 11의 배수가 될 거다. 만약에 얘가 11의 배수가 아니라면 절대 11의 배수가 되지 않는다. 아, 그러므로 마지막 거, 이 숫자 값만 계산해서 결과가 11의 배수가 되면 11의 배수가 되는 거구나 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아까 선생님이 7의 배수나 11의 배수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거는 뭐 일반 문제집이나 볼 얘기는 아니에요. 아닌 거고 그냥 한 번 정도 설명해 드린 거니까. 오늘 했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약수의 개수와 총합구하는 방법. 이건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숫자들의 배수 논리는 쭉 보시면서 아, 저기 저런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오늘 강의 괜찮았죠? 오늘의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항등식을 할 예정입니다. 자,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See you again.